오늘 살펴볼 사건은 입맛이 무척이나 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00년 초반에 발생한 젊은 사업가 사망 사건입니다. 사망한 사람은 광물 수입을 크게 하던 사업가 정수호였습니다. 그의 나이는 42세였습니다. 너무 아까운 나이기는 했습니다. 빗길 교통사고였고 차는 바다로 추락해 정수호의 시신은 며칠 뒤 발견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단순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사건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문제는 사건 직후도 아닌 반년이나 지난 후에 이 일을 제기했다는 것이 의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수호 사고에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예상 못했던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정수호의 내연녀였습니다. 그 여자는 33세 영화관 강사인 이지영이었습니다. 정수호 사건이 조용히 묻히던 시점에 나선 것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이 아니라 언론에 먼저 사건 제보를 해서 일을 키웠습니다. 대담하게 죽은 정수호와 찍은 사진도 여러 장 공개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젊은 사업가의 죽음, 거기에 내연녀까지 사람들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소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해 가을은 정수호 사건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죽은 정수호의 가족들 쪽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가족들 취재를 위해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녔지만 그의 가족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 언론사에 사진 한 장을 제보하게 됩니다. 그건 만삭의 임산부가 모자를 쓰고 산부인과를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제보자는 그 여자가 바로 모두가 궁금해하는 정수호의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베일 속에 쌓여있던 죽은 정수호의 아내가 만삭이라는 것은 대중의 호기심에 불을 당겨버렸습니다. 온갖 억측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호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도 바람을 피운 것이냐? 아니면 정수호의 아이냐? 그러자 정수호의 내연녀가 다시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정수호 아내가 임신한 아이는 절대로 그의 아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수호는 아이를 원치 않았고 그래서 그는 정관 수술까지 받았다고 말이죠. 이미 그의 시신은 화장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그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의료 기록을 확인해봤지만 정수호가 정관 수술을 복원했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정수호의 부인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무반응이던 그쪽에서 변호사를 내세워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삭의 임산부이고 여러 충격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경찰서 출석은 불가하다고 통보해 온 것입니다. 경찰도 행여 만삭인 사람을 자극해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큰일이기에 그녀 자택으로 방문해 진술을 듣기로 했습니다. 정수호가 사업을 크게 하였다고는 하지만 그녀가 살고 있는 곳은 그 정도 수준으로 거주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강남에서도 초고가 주택으로 손꼽히는 집에 정수호 아내는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정수호 사망 후 이사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사망금이 나오거나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36세 박주희,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재미교포라는 것 말고 없었습니다. 정수호 부인은 차분한 모습으로 경찰을 맞았습니다. 지적이고 고고한 분위기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경찰이 이제 와서 정수호 내연녀 말 한마디에 다시 수사를 시작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수호가 사망한 곳은 제주도였는데 그곳 경찰도 전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사건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카메라가 없는 해안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라고는 하나 그곳으로 향하기 직전 찍힌 CCTV에도 수상한 점은 없었음을 변호사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정수호 씨의 아이냐고 말이죠. 그녀는 당당하게 불쾌하다며 그의 아이가 맞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남편이 정관 수술을 했기에 임신한 사실을 알고 당황했지만 의사가 종종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수호에게는 요양원에 있는 중증 장애를 가진 형 외에 가족이 없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혐의점이 뚜렷하지 않으면 강제로 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고 당일 정수호는 제주도에서 아내와 같이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 그가 왜 혼자 나간 것인지는 아내인 박주희도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들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연녀인 이지영이 제주도에 와 있었던 건 아닌지 조사해봤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그 시각에 특별한 말도 없이 외출한 건 그 여자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말이죠. 경찰은 박주희의 지적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주희의 진술을 들은 뒤 경찰은 다각도로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영의 행적도 조사를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박주희 주변도 탐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지영은 그날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정수호가 그녀를 만나러 나간 것이란 정황이 짙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지영의 통화 기록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수호가 죽은 후 전화번호를 바꾼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지영은 단순히 정수호를 잊기 위해 그랬다고 했지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점점 사건의 기류가 이상하게 바뀌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지영이 제주도에 갈 때 동행한 남자가 있는 것도 새로 드러났습니다. 그 남자는 이지영의 오빠였습니다. 사건 당일 그가 정수호와 통화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정수호가 아내인 박주희를 홀로 남겨두고 호텔을 나서는 시각 이지영의 오빠인 이지훈도 숙소를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그 이후 어찌된 일인지 행적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와 이지영이 묵었던 펜션이 외진 곳에 있었고 시내로 나가는 길에는 CCTV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역으로 정수호가 사고 난 지점 주변을 지나간 차량을 조회해봤지만 이지훈이 몰던 렌트카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지영은 오빠가 자신과 정수호의 관계를 끝내게 하려고 했지 절대 그를 해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지훈도 그날 정수호와 전화 통화만 했지 만나자는 자신을 그가 피했다고 했습니다. 똑똑한 동생이 왜 유부남과 만나는지 도저히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무역업을 하는 정수호는 이지영에게 영어 과외를 받다가 깊은 관계로 발전한 모양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과정에서 박주희가 왜 그렇게 고급 주택에 살고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녀의 부친은 미국에서 무척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정수호의 사업이 자리 잡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왜 박주희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지영을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왜 6개월이나 지나서 문제를 제기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그녀도 처음에는 단순 교통사고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잊으려고 했는데 박주희가 임신한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분명 정수호의 아이가 아니라고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수호 죽음이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박주희를 증오하는 것도 같았고 질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가까지 나서 다시 사건을 들여다봤지만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도 보이고 사고 외의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주희는 출산이 임박하자 출국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부모 곁에 가서 아이를 낳겠다는데 막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박주희가 한국을 떠나고 이지영도 더는 이에 제기할 명분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정수호 사건은 그렇게 또 잊혀갔습니다. 미국으로 떠난 뒤에도 박주희는 정수호 형의 요양비는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에게 혐의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아무런 수확 없이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우연히 미국 쇼핑몰 영상이 뉴스에 뜨게 되고 그걸 본 이지영은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박주희와 아이 그리고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녀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수호 사건이 종결되고 행방이 묘연해진 사람 그녀의 오빠 이지훈이었습니다. 박주희 씨가 찾아왔더라. 너 정말 정수호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야. 오빠가 했던 말이 머리를 스쳤고 이지영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이지영이 몇 년 뒤 암으로 죽음을 앞두고 잘 아는 기자에게 털어놓은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녀는 기자에게 사실을 고백한 후 채 한 달도 못 버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기자는 추가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그 사실을 기사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딘가에는 알려야 될 듯해서 이지영에게 들은 이야기를 저희에게 제보한 것입니다. 이지영이 죽어가면서 거짓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으니 박주희가 낳은 아이는 이지훈의 아이가 맞았던 것으로 봐야 할 듯합니다. 어쩌면 정수호가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는 말이 가슴을 서걱거리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누가 진정한 배신자인지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